자, 8장 비교의 기법 연습 문제. 여기 이 문제들은, 그러니까 1번 문제는 한양대학교, 그리고 2번 문제는 고려대학교 이 문제인데, 여기 이것들 연습하다 보면 이제 기준별로 비교하는 거, 그게 뭔가, 그것을 좀 알 수 있거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재심은 가와 나를 참고하여 변호사와 검사는 각각 개인의 동일성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지 비교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주제가 개인의 동일성이고, 이 동일성을 어떤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느냐, 그리고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먼저 이제 가의 변호사를 먼저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답 쓸 때 재심은 가는 하고서 얘기하는데, 재심은 가가 아니라 변호사의 입장이에요. 변호사의 입장. 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는 변호사의 입장을 보여주는 글이란 말이에요. 변호사로 그냥 쓰면 돼요. 나도 검사고. 존경하는 재판관님, 도심의 번화가를 미친듯이 휘젓고 다니며 자동차의 건물을 파괴한 자는 온몸이 푸르스름하고 덩치가 엄청나게 큰 자입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 브루스 배너는 보시다시피 흰 살결의 몸집이 작은 남자입니다. 결단코 제 의뢰인은 몇 주 전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자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브루스 배너가 어쩌다가 헐크라는 인물로 변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헐크는 큰 덩치를 가지고 있고 푸른색 피부죠. 그런데 이거하고 대비시켜서 지금 배너는 작은 덩치하고 흰 피부를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흰살결의 몸집이 작은 남자라 어떻다?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헐크와 동일 인물이 아니다. 자, 둘은 동일 인물이 아니다. 요게 변호사의 주장이죠. 그 근거가 요게 이렇게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브루스 배너가 어쩌다 헐크라는 인물로 변했다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점은 인정합니다만, 문제의 행위가 저질러지는 동안 현장에 있던 사람은 브루스 배너가 아니라 헐크라는 인물입니다. 벌건 대낮에 많은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던 덩치 큰 괴물은 그 어떠한 기준에서 보았을 때도 체중, 신장, 그리고 피부색에서 볼 때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소심해 보이는 남자 그 어떤 유사성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누군가를 이 법정에 세우고자 한다면 헐크를 잡아와야 합니다. 뭐에서 다르다? 체중과 신장과 피부색과 피부색, 여기서 다른 거죠. 그지? 요것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것들? 신체적 차이가 있다는 거지. 신체 또는 외양, 외모, 이런 차이가 있죠. 외양에서. 또한 여기서 제가 푸른색 괴물과 제 의뢰인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외양이 바로 나왔네. 외양의 차이. 그지? 외양의 차이. 외양의 차이를, 이런 것이 이제 상위 기준이, 상위 개념어야. 요것은 구체적인 내용이지. 신체와 외양이라고 하는 개념의 하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요게 되는 거죠. 그치? 요거까지 이렇게 서술을 해주는 게 좋은 거야. 요게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양의 차이를 기준으로 양자가 동일인이 아님을 주장하거나, 브루스는 모닝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도저히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것은 이제 개인의 성향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라고 말할 때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뭘 말하는 걸까?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를 하나의 개인으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이름과 소속을 묻거나 신분증명서의 사진을 통해 이름, 소속, 신분증명서, 신분증 이것을 통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요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름이나 소속이나 아니면 뭐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동일성을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뭘까? 예를 들면 재판관님은 재판에 앞서 피고에게 당시 브루스 배너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피의자의 신분을 확인했다. 즉 이제 신분 확인이죠. 신분을 확인한 거야. 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한 브루스 배너의 확신을 가능하게 한 것은 브루스 자신의 신분증과 이름에 각인되어 있는 그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매진과 그것을 인정해온 우리 사회의 법적 문화적 제도 혹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이름은 뭐고 소속은 뭐고, 소속은 이제 뭐 직장에서의 소속일 수도 있고 가족 간에서의 가족 소속일 수도 있고, 그지? 사회 제도적인 측면을 얘기하는데, 요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사회적인 관계가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가 누구한테? 이 배너한테. 그리고 이 사회적 관계를 뭐가 보장하냐면은 사회 제도가 저 관계를 보장하고 있죠. 사회 제도가. 자, 그래서 관계 맺음과 그것을 인정해온 우리 사회 법적 문화적 제도 혹은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동일 인물이라고 여기면서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는 신분증에 의해서 법적으로 브루스 배너를 인정받지만 그의 가족과 친구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를 헐크하는 다른 브루스 배너라고 인정하고 그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배너는 이제 가족이고 지인이라고 하는, 이런 가족이고 지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가 이게 지속되고 있지. 그런데 헐크는 어때요? 헐크는 이 지인들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헐크하고는 배너와 같은 사회적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죠. 사회적 관계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 그지? 자, 그래서 우리를 동일 인물이라고 여기면서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신적 가치다. 그는 신분증에 의해서 법적으로 브루스 배너를 인정받지만 그의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를 헐크하는다는 브루스 배너를 인정하고 있다. 그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이웃, 공동체라는 각각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평소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시고 인사를 건네던 브루스 배너와 도심을 이 순간 혼란에 빠뜨린 푸른색 괴물을 동일 인물로 인정할 그 어떤 인과관계와 연속성도 찾을 수가 없다. 이거 크게 두 개에서 다른 거예요. 신체적인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관계의 지속성 여부에서 차이가 있어. 배너가 헐크로 변하기는 했지만은 변한 순간에는 어떻다, 이러한 이전에 배너가 가졌던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나의 이제 검사를 봅시다. 존경하는 재판관이 무엇보다 의뢰인의 변호사가 말한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재판을 바라보았을 때도 브루스 배너가 이 법정에 서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순해 보이는 브루스 배너 씨가 솔기와 터져버린 누더기를 걸친 근육질의 피부 괴물과 달라 보이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개의 동성을 입증하는데 신체적인 연속성이 일정 정도만 있어도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검사는 그러니까 이의 입장은 뭐야? 그는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동일 인물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신체적인 연속성은 신체적 연속성, 여기서 보면 신체적인 연속성이 없는 거지, 그지? 근데 신체적인 연속성은 부분만으로도 충분해. 부분만으로도 충분하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배 한 척을 사들여 푸른 바람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몇 년 지나 배에 수리할 곳이 생겨 갑판과 용고를 새 것으로 바꾸었고 많은 시간이 흘러 배의 거의 모든 부품을 새 것으로 바꾸었다면 그래도 이 배는 여전히 푸른 바람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직관은 그렇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브루스 배너가 과거에 자주 접속하던 인터넷 게시판에 발을 끊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혹은 성형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브루스 배너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을 하듯이, 그러니까 일단은 저거지, 배 부품을 바꾸는 것을 이제 이런 유비추론이야. 이게 유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부품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신체의 성형수술 일부를 하는 것하고 동일한데 같다. 그런데 우리가 성형수술했다고 그 부품을 바꿨다고 해서 그 배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듯이 성형수술했다고 이제 그 사람 말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또 이제 다시 배너가 헐크로 바뀌었다고 해갖고 그건 성형수술한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그렇게 중요한 측면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얘를 반박하는 논리로 일부를 사용한 거고 더 중요하게는 그 다음부터 나오죠. 자,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력성을 표출하는 헐크의 정신이 온전한 사고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베티로스를 비롯한 몇몇 친구를 여전히 알아보며 이들을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자, 친구를 알아보고 친구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 알아보고 지키려는 마음. 누구한테? 이게 헐크한테 있다는 얘기죠. 헐크에게. 자,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베티 로스, 데이빗 배너, 로스 장군, 그 밖의 사람도 헐크와 브루스 배너가 동일 인물인 것처럼 대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이 지인들도 그래서 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인들도 배너는 헐크인 것처럼 대했다. 자, 그래서 아마 이들은 브루스의 몸이 헐크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헐크의 마음속에 그들이 아는 브루스의 특징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음을 느껴서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헐크가 다른 사람과 맺고자 하는 관계는 본질적으로 브루스 배너가 그 전에 맺어놓은 관계의 연속선에 있다. 이 사람 지금 뭐하고 있어? 여기에서 지인들도 이렇게 헐크도 친구를 알아보고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고 지인들도 배너하고 헐크가 동일하다. 라고 이렇게 대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지금 일단 뭐라 했어? 관계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회적 관계가 나오는 거죠. 사회적 관계의 연속성을 얘도 얘기하고 있어요. 또는 지속성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고 지속성이든 연속성이든. 근데 요 사회적 관계를 얘기하는데 요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남아있고 얘네들이 같다라고 이제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한 요소가 정신에 있는 거지. 정신의 지속성이. 자, 또한 푸른색 피부와 근육질이 거대한 몸집을 지닌 괴물을 여전히 브루스 배너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시간이 흘러도 지속되는 개인의 동일성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 조건으로서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이 진정 생각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 능력, 자기 인식 능력. 근데 인식 능력과 성찰 능력이 있다라고 해갖고 그게 동일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어쨌든 검사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이 문장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해는 할 수 있어. 무슨 말하는지는.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나도 개인이 연속성을 지니는 것은 과거의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존재임을 인식했고 기억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헐크에게서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심한 혼란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빈번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동시에 브루스 배너의 삶에 구현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브루스는 아버지 데이빗 배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베티 로스를 없애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즉각적으로 베티를 보호하고 아버지의 계획을 좌절시킬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은 흥미롭게도 헐크에 의해서 구체적 실행에 옮겨집니다. 자, 근데 일단 지금 이제 또 여기서 이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은 이번은 요 사회적 관계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에서는 요거 사회적 관계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의 지속성의 측면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은 어떻다라는 거야? 헐크로 변했을 때 어떻다?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어떻게 합니까?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지. 혼란스러워하고. 그래? 혼란스러워하면서 이걸 뭘 보여주는 거야? 이것은 자기 성찰을 보여주고 있지. 자기 성찰을 해보니까 어떤 거야? 나는 몸이 변했는데 내 환경은 그대로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지? 배너가 자기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이제 자기 성찰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베티를 구하려는 마음을 먹었지. 누가? 배너가. 그런데 이게 실행이 돼. 누구에 의해서? 헐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의 연속성을 보여준 거죠. 마음이 인과력을 행사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나오죠. 구체적인 실행에 옮겨집니다. 따라서 과거의 기억과 이 기억을 통해 실제 일어나는 것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백히 과거의 일을 경험한 자와 현재 그 기억을 떠올리는 자 사이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셈이다.
이러한 자기성찰과 반성적 사고는 브루스 배너와 헐크 사이에 부인할 수 없는 연결고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거야. 지금 검사가 하는 얘기. 베티를 구하려는 마음을 배너가 먹었는데 실제로 베티를 구하는 것을 헐크가 실행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몸이 변했어도 그 정신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답을 쓴다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사회적 관계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은 동일하게 보고 있죠. 그런데 요 사회적 관계가 얘는 지속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얘는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 얘는 되고 있다라고 보는 근거가 정신의 지속성 여부고 정신과 기억을 통해서 여기서는 우리 사회적인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근데 사회적이고 법적인 제도는 보통 여기서 보듯이 이름, 소속, 신분증 이런 것은 이제 외적인 측면이죠. 이걸로 확인하고 그리고 얘는 신체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얘는 정신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겠지. 이해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그러면은 답안 구성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서론에서 변호사하고 검사는 서로 헐크하고 배너가 동일 인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그러는 것인지 기준을 제시를 여기서 해주고 서론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준을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를 몰아서 쓰고 그 다음에 검사를 몰아서 쓰고 변호사 입장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변호사 입장에서 몰아서 쓰면 뭐가 되겠어? 1. 신체의 연속성. 그지? 신체의 연속성에서 동일하지 않다.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이렇게 해서 몰아서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검사의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 신체의 연속성에 대비시켜서 정신의 연속성 그리고 사회적 관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변호사하고 검사 몰아서 써도 좋고 기준별로 글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서론에서 기준 제시를 해놓고 기준 제시를 하고 이 단락을 다른 방식으로 구성을 해도 되죠. 단락을 변호사하고 검사를 몰아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먼저 이제 신체의 측면 신체냐 정신이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한 단락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측면 이렇게 이 측면에서 변호사하고 검사를 대비시키고 변호사하고 검사를 대비시키는 이런 구성을 해도 되겠지. 그지? 저 구성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지? 이해되니? 그렇게 어렵지 않지? 할만한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로 되어 있을 때 지금 선생님이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이것을 개념화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 쓸 때는 여러분들이 답을 여기 줄거리 요약해서 쓰지 말라고. 응? 검사 여기 제시문에 있는 것도 옮기지 말고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개념어들을 활용해갖고 그 개념어를 가지고서 내가 구체화시켜서 쓰는 거라고. 알겠지? 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걸 주의를 해야 돼요.